안녕하세요. 코인 신종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번 달에 양봉을 이제 마감이 되겠죠. 근데 이번 달 양봉이 마감이 되면 사상 최초로 7연속 양봉 마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의 시장 데이터를 보고 현재를 분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좀 했었잖아요. 그 말에 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어제 3,535 비트코인을 매수한 반면 채굴자들은 850 비트코인만 생산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다라는 말을 비트와이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 회사인 비트메인이 블록체인, 시너지, ULSI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신입생 채용을 시작한다고 했고 물리학 및 수학 박사 학위는 되게 이제 우선 채용이 되겠죠. 그리고 연봉이 최대 20만 달러다. 우리나라 돈도 거의 2억 6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장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든 말든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시장이 더 커지고 채굴 수익이 더 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뭔가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다시 커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플랜 B, S2F는 상관없다.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기가 이 지표가 약간 벗어났음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반감기 오니까 그때 보자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비트와이즈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고 지금 그들 중에 SEC의 거부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 발행자 중 블랙락에 합류해서 이더리움 펀드를 신청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비트와이즈랑 블랙락이랑 대부분 회사들이 한 번에 비트코인을 신청을 했고 날짜는 각기 달랐지만 같은 날에 비트코인 ETF 현물이 승인이 돼서 다 같이 시작을 한 회사 중 하나죠. 그리고 이제 블랙락 입장을 보면 블랙락 CEO 레리 핑크는 미국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더리움 ETF 출시는 여전히 가능하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락이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렇게 집착적으로 현물 ETF를 신청한 이유는 과거에 금 ETF 때 블랙락이 한 발짝 늦었는데 지금까지도 1등이 아니에요. 먼저 신청해서 성공한 회사, 그 회사가 아직도 1등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블랙락이 디지털 골드라고 보는 입장인 만큼 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ETF는 다 신청을 해서 일단 열 수 있으면 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순간 1등 타이틀을 뺏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산풀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71.7K와 그 위에도 있는데 단기적 성산풀에 71.7K가 있었고 이게 이틀 전 자료예요. 그래서 어제 고점이 이 비슷한 구간대에 찍힌 것 같고 한 달 월봉간의 청산풀에서는 위에 74.1K에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 버린다면 이 구간을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주말이 껴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당장은.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72.02K의 매도벽에 살짝 올라와 있어서 이 구간 뚫어주면 또다시 80K까지 단계적 매도는 있는데 이렇게 벽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매도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뉴스라고 해서 이제 보면 파이다나 주피터나 카바, YGG, 갈라 해서 갤럭시구나.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다 DWF 랩스에서 이제 유동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을 네임드잖아요. DWF가 마켓 메이킹을 잘 한다고 소문나 있는 회사 중 하나니까 얘네가 한다는 게 아마 얘네 자체 지금 나와 있는 5개의 회사들한테 유동성을 제공하고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면 역시 DWF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네, 비트코인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다행히도 지속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 구간은 지난 21년도의 고점이었던 69,000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아올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월요일날 이번 주가 양봉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봉을 잘 지켜주고 있고 결국 양봉 마감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 뭐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직전의 고점 73.777K 이 구간 이 꼬리를 넘어가는 양봉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캔들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구간에서 차라리 박스권 만들면서 반감기 전까지 이제 4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약간 한 달 정도는 3주 정도 이 구간에서 그대로 횡보해 주는 게 조금 더 시장에는 좋아 보인다. 반감기가 끝난 이후에 4월 말부터 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게 좀 더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4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4월 1일에 캔들이 생기는 이 시점에 만약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횡보를 하게 되잖아요. 횡보를 하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횡보를 한다는 가정이라면 차라리 이번 주말까지 가격이 좀 더 올라버리고 4월 1일 날 스타트 하자마자 약간 음봉을 나타내면서 제자리로 와서 이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고 하면은 월봉 스타트가 위에서 되기 때문에 4월에 캔들은 음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이 월봉의 캔들을 살짝 식히는 그냥 도지형 캔들의 조그만한 음봉이 나오면은 더 시장에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에 이런 느낌으로 캔들이 나오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떨어지고 오르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당장 무의미해 보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뭐 큰 하락을 본다거나 하는 것보다 횡보 관점을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근데 만약에 직전 고점을 다시 넘어버린다면 그거는 추가 상승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현재 이 고점과 저점들이 보시면 여기서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다가 이번 반등에서 고점이 여기를 뚫으면서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일단 전고점은 뚫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유의미하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할 자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할 때 보면 결국 또다시 약간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비트가 주는 시장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반감기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트도 알트지만 비트를 일부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큰 이슈가 당장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움직임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말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상황 보시면서 자기 할 일 하시면서 여유롭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